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9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중에 다 보셨을 테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 증시에서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가 있죠. 종목으로 따지면은 테슬라, 얘가 그래도 처음에 이제 이런 움직이면 100달러 깨나? 100달러 깨면은 저도 얘를 미장 안 하긴 하는데 매수할까 조금 고민했거든요. 100달러, 90달러. 근데 일단은 테슬라 좀 잘 버텨주나. 플러스 결국에는 저런 걸 토대로 나스닥이 1만 포인트를 깨나 안 깨나인데, 지금 모습은 일단은 계속 좀 위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 이제 금요일날 실적 발표, 삼전이랑 LG 이렇게 요런 애들이 좀 실적이 제 기준에는 솔직히 좋게 나온 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안 좋게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버텨줬어요. 외국인 매수세 계속. 안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당일 추이 혹은 이제 뭐 코스닥 코스피에서 저번 주 뭐 이제 12월 말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거 배당락을 해가지고 금투 매도세 나온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였으니까 나오는데, 이거를 누가 받아주냐, 그리고 누가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오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보통 최근 일단은 데이터 통해서 보여드렸죠. 한 3, 4년, 몇 년 정도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요날 1월 2일 날 외국인이 매도세 금투랑 같이 참여를 하다가 매수세로 좀 돌아서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량 계속 들어오면서 금투 매도 나오지만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나머지 이제 기관들도 눈치 보다가 외국인이 좀 땡겨주네, 그럼 우리도 좀 따라가자. 그래서 보험, 투신, 연기금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고, 삼정 같은 경우 이날 1월 3일날 외국인이 매도를 거의 2주 3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매수세 들어와서 그 다음날 요 매수세가 이제 불꽃처럼 좀 튀어주나 보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 좀 계속 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일단 지수에서는 뭐 계속 좀 시켜주고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갖다가 이제 지수 자체가 일단은 뭐 이번 연도는 계속 크게 말씀드리는 그런 움직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박스권 요 정도 생각해 두시고, 뭐 저점 같은 경우 무언가 시황상 변화라던가 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조금 단어가 뭐 실제로 부각되면서 기업에서 뭔가 도미노 부도 파산, 도미노까지도 가봐야 아는 건데, 일단은 뭐 기업들에서 뭐 부도 파산 이런 거 나오면은 저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깰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저점은 깨면은 그런 자리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만들고 깨고 저점 만들고 깨고 저점 만들고 깨고 계속 밀리고 내려왔다면은, 요번 연도 이 자리에서는 깨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계단식으로 계속 깨지는 않을 것 같고, 깨더라도 거기서 또 쭉 올라오면서, 물론 이제 저점을 지지해주는 게 가장 편하겠죠, 마음은. 그래도 좀 큰 폭에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좀 지수 뭐 안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종목군, 테마군은 아직 신선한 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괜찮아지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이번 주까지 계속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그 다음에 검찰 출석, 그 다음에 10시 반, 사실상 이런 일정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녁 12일 저녁 10시 30분, 이때 12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예상치가 6.7%, 6.8 그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CPI가 조금 더 낮게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연준의 움직임이 조금 더 완화돼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고, 요거 정도만 문제 없이 나온다면은, 예상치보다 뭐 진짜 과격하게 높게 나오고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7 밑으로 그래도 뭐 한 6.8 뭐 요 정도 선까지 나오고 하면은, 요번 달 지수는 조금 1월 달 계속 그 반등장
얘기 드렸던 그 움직임이 좀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 지나가면 그 뒤에는 이제 또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사실 뭐 이번에 3전 LG 실적 누가 봐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거 대비해서 우리나라 수급 그냥 멀쩡히 우리 실적 안 좋지만 이미 반영했다 주가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월 CPI만 좀 무난하게 지나간다면은 실적 시즌 넘어가고 해서 단기 상승, 단기 반등 이런 거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올해 계속 머릿속에다 픽스를 해둬야 돼요. 박스권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올라가면은 이제 슬슬 조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 사이클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 한 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하반기 좀 끝에 가서는 뭐 금리 인하가 만약에 나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큰 폭에서 박스권 계속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시세 주면은 조정을 좀 기다리는 인내와 절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게 계속 살아있기는 해요. 경제 전례 없는 위기 오나 하지만 이런 게 이제 뉴스에서 막 미친 듯이 도배를 하면은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점을 좀 형성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왔다가 어차피 이런 얘기는 매년 있었습니다. 코로나 2020년 때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막 부각되면서 저점 깨고 엄청 무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도 결국 기업 경제 무너지진 않아요. 이런 내용 부각되면은 제가 또 영상에서 또 신호를 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좀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금융 PF 대출 이런 거는 아직 좀 살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 둔촌주공 사전계약부터 해가지고 중도금 대출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 이런 식으로 좀 케어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 다음에 FMC 기준금리 어느 정도까지 올리나.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춘절 1월 21일부터 27일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 이런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비싸지고 얘네는 뭐 그 한번 좀 이렇게 뻥튀기 됐다 하면은 막 20배, 30배씩 돼요. 40만원, 50만원짜리가 거의 1000만원. 그래서 급해진 중국 화이자의 이제 복제약 제조 협의. 그래서 팍스로비드 이런 거는 아무래도 화이자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네,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금액 바꿔서 넘겨주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중국에서 치료제 품귀 현상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 주들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 입국자 격리 폐지 이게 있기는 합니다. 중국에서 미리 일단 예고를 해놨던 날이죠. 그래가지고 입국자 격리 폐지가 있고 입국 격리 해제 21억 꿈틀 중국 위드 코로나 시험대 사실상 입국자 격리 폐지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이게 시장에서 지금 당장 반응을 해줄지 그거 정도로 좀 보면 되겠죠. 보통 이제 보복 소비 애들은 지수랑도 조금 연동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주, 아니 수급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보던 보복 소비 애들에다 플러스 OTT 요 정도 묶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일단 코로나랑 보복 소비 애들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 주는 지금 화이자는 제일파마 시리즈 제일약품 KPX 생명과학 KPX가 최근에 단기가율 해제되고 요날 이제 좀 돈이 들어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틀 연속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해서 또 움직이나 그리고 그거 외에는 코로나 관련주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보제약, 화일약품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치료제, 샤페론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움직임이 일단 21선 주변 위에서 좀 계속 놀고 있기는 한데 저 키워드랑 같이 엮어 주나 그거 외에 이제 코로나 시리즈들 계속 설명드렸지만 코로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난이도 상당히 높은 테마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해서는 항공 쪽은 연기금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최근 지수 대비해서 이런 애들은 또 거래량도 계속 붙어요. TA 항공은 외국인 뭐 기관 그래서 이런 자리 좀 돌파하고 시세 주는지 그다음에 뭐 이제 항공주에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전저점 깨고서 지금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얘는 올해 내내 그 인수합병,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수합병에 대해서 뉴스 한 번씩 붙으면서, 요땐 영국, 요때는 이제 중국,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또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영국 같은 경우 승인해줄 것 같다라는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이 뒤에 승인 나왔다, 뭐 그런 키워드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도 유럽, EU 쪽, 그다음 미국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는 좀 생각을 해 둘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 주들이 있고, 화장품까지 해서 보복 소비를 묶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입국자 격리 폐지가 있는데, 요거를 보복 소비 애들에서 좀 갖다 붙여주나.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무역 협상 위에서 14일부터 17일 타이완 방문, 천신만고 끝에 미국 하원 의장, 메카시 중국과 이제 경쟁서 이길 것이다. 자, 그래서 뭐 한 15번 만에 하원 의장을 뽑았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삼성 한종이 대형 인수합병 잘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연내 첫 로봇 출시 정체에 대해서는 잼스이 작년에 이제 출시액이 계속 나왔었던, 삼성이 작년에 로봇 이슈를 좀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부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 뭐 아니면 뭐 인력 증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가 삼성에서 이제 잼스 히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로봇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EX 버전, 뭐 좀 이런 내용으로 갖다 FDA 최종 승인 마쳤다, 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이렇게 인터뷰 중에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이랑 메타버스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대놓고 일단은 좀 찝어주긴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단 대장경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에서 계속 추세 이어가다가 단기 과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근데 단기 과열 중에도 얘는 꼭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얘가 지금 오늘 단기 과열이 없었으면 좀 더 매매하긴 편했겠지만, 사실상 이번에 삼성에서 유증 600억 그거부터 해가지고 주도주 움직임 계속 이렇게 이어졌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플러스 이제 로봇주, 혹시 누가 이제 그 다음 대장이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타자로 누가 움직이냐.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랑 뭐 SP 시스템, 그 다음에 로봇 시리즈들, 로보로보, 휴림로봇, 그 다음에 로보스타는 뭐 LG였기도 했었는데, 이런 애들이랑 플러스로 이제 스펙주를 조금 눈에 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 스펙 보통 4, 5가 끼가 정말 좋고 좀 많이 밀려있죠. 7호는 만원이 이제 공모가인 걸로 아는데 그 밑에 있고, 4호, 머스트 스펙 5호, 6호 대부분 차트 비슷합니다. 얘네들은 시세 주고 좀 많이 밀려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삼성 스펙주들, 혹시 인수합병 키워드에 대해서도 특히 대놓고 로봇 메타버스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요 키워드도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대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 과열에 대해서 나머지 애들 움직이나. 그래도 결국 메인은 레인보우입니다. 지금은 결국 지분이 직접적으로 왔다 삼자 배정 유증 플러스 처음 날부터 이제 주도주 움직입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게 레인보우이기 때문에 얘를 보시긴 해야 돼요, 메인으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봇 섹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정치 테마는 이런저런 이슈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요거 필두로 갖다 해가지고 나경원 당대표 출마 의지 굳힌 것 같지만, 지금 그 또 대통령실이랑 계속 투닥투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냐 스톱이냐 요거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 투닥투닥 하는 이유가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랑 좀 얘기 없이 뭐 발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당에서 저 전당대회가 가장 메인 재료이고 3월 8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안철수 요렇게 두 명이 좀 대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그 지지율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나경원이 46%, 그 지지율 조사는 나경원이 좀 계속 좋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이제 9일, 오늘이죠.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당대표 관련주 키워드들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검찰 출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정치 테마가 이것저것 이슈가 있습니다. 한동훈 관련주는 여기는 사실 왜 이렇게 센지는 좀 와닿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좀 이재명 반사이익으로도 움직이고 그냥 혼자 강한 것도 있어요. 한동훈 관련주는 이제 조금 번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금비는 좀 내려왔으면 했는데 내려오진 않네요. 금비, 오리콤, 오파스넷, 노을, 얘네들 특히 높은 자리에서 오리콤이랑 얘는 21선 깨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비도 이렇게 신고가, 거의 정고점, 완전 신고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랑 했을 때 상당히 꽤 괜찮은 자리였는데 그 위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이런 한동훈 관련주 플러스, 자, 뭐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김동연 관련주, PM풍년이랑 이낙연 관련주, 뭐 주현테크, 남선알미늄 이런 거 이제 금요일날 바로 반응을 했었죠. 그 다음에 여당은 안철수 관련주는 써니전자, 안랩, 까뮤NC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경원 관련주는 CJ 시푸드랑 신라SG 요렇게 정도 대표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부대는 혹시 이 뒤에 뭐 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거, 드론 부대 창설에 대해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창설 점점 다가가고 있다, 뭐 이런 키워드, 혹은 북한에서 무인기 깔짝깔짝 하는지 그 정도를 좀 묶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좀 폭 넓게 보면은 거기다 이제 UAM 뭐 이런 거를 좀 엮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제이시언 시스템, 한컴 위드, 코콤, 그 와중에 이제 한컴 위드는 그 성격이 실질적으로 군용 무인기 제공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대장격으로 뒤에 치고 올라왔었는데, 뭐 차트상 어제 요 자리를 좀 돌파하고서 그 위에서 좀 버텨주긴 해요. 그래서 여기 좀 잘 버텨주면은 또 5,000원 돌파하면서 뭐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코콤은 이제 좀 단기가열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나. 자,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 있기는 한데 저는 좀 메인으로 보기는 쉽진 않은 섹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제 금요일날 좀 반짝했고, 저 키워드 뉴스 제목 같은 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자극적으로 기자분들이 좀 바꿔서 붙여주나, 그거를 좀 포커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플바이오랑 메디프롬, 퓨처캠 요 정도가 이제 좀 움직였고, 차트에서 좀 특별하게 볼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플바이오가 그나마 이런 구간을 좀 넘어줬는데 요 위에서 버티면서 뭐 뉴스 붙여주면 좀 좋기는 하겠지만, 저게 지금 당장 뭔가 괜찮은 뉴스가 붙을 만한 것도 또 기자분이 진짜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연동되는 게 없다 보니까 생각에서는 좀 넘어갈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문화 컨텐츠 등이 있는데, 1조 장착 카카오 버티던 제왕 이수만의 거액 베팅. 그래서 결국에는 SM 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CJ는 좀 공식적으로 나오긴 했었고, 카카오는 사실무근 요 키워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SM 결국 인수하나 이런 찌라시를 좀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키워드 붙으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SM 라이프, SM CNC 이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뭐 카카오엔터, SM 뉴스에 카카오엔터가 그냥 바로 붙어 있네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뭐 차트로는 부담 좀 많이 덜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많이 밀려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키워드에 대해서 또 SM 시리즈가 부각되나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고차는 일단 뭐 한 5월, 6월 뭐 하반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하반기로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뭐 뉴스 자체는 한 4, 5월, 5월, 6월쯤에는 좀 붙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관련, 이 중고차 관련해서는 차트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얘가 뭐 시장에서 크게 뭐 하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억을 해둘 건 해둬야 내가 좀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가 워낙 높진 않다 보니까 종목이 이제 투매가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요거 좀 기억은 해 두세요. 하반기 딜레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 5월, 빠르면 5월, 6월 뭐 이때쯤 뉴스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전, 휴전, 회담. 이것도 뭐 특별하게 새로운 뉴스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는 우크라이나 EU 다음 달 3일 키이우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한 유엔서 글로벌 평화 공식 정상회의 하자. 요 키워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총리 세계 최대 지뢰지대 생겼다. 지뢰 제거 우리나라 좀 도움 기대.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주들에 대해서 뭐 2월 3일 그런 거에서 지원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데모, 유신 인디에프는 이제 요쪽도 엮이고 네옴시티도 엮이고 그 아니 사우디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요 키워드까지 같이 엮이는 거 종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종목들 끼는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 기억을 해 두시고 인디에프는 일단은 뭐 매매를 하시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3월 상패 시즌 들어갈 때 그 한 2월 정도부터는 좀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얘가 움직임 같은 게 안 나오면은 많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재무 이제 1월, 2월부터는 좀 신경을 쓰시고 특히 스윙 같은 거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다음에 이제 지뢰 제거에 대해서 저 키워드를 좀 부각을 시키나 해서 디알텍, 퍼스텍, 유진로봇, 서희건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진이 아니라 지뢰 관련주인데 일단은 아마 갭 뜨고 좀 반짝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종목들은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쟤네들이 휴전이나 회담 이런 게 이어지면은 재건 관련은 당연히 메인은 건설입니다. 네옴시티도 건설이고 메인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메인이 그건데 그 뒤에 후발주자로 반응을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대 지뢰지대 생겼다. 이 내용은 특히 이제 총리가 요청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휴전하고 회담하고 하면은 그 처음부터 건설해야 되니까 재건, 건물 무너진 건물들 다시 짓는다, 시작한다 이런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부각이 되고 그 뒤에 돌고 돌다 보면은 지뢰 제거에 대해서 한국 도움, 총리 요청 뭐 이런 내용으로 또 지뢰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구글도 벌벌 떠는 챗 GPT 그래서 몇 년 후에는 구글보다 이제 챗 GPT 통해서 뭐 검색 엔진 이게 주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해요. 그 다음에 정말 이 GPT라는 그 챗봇이 정말 똑똑한 스마트한 상황이고 GPT-4 출시설도 처음에는 일단 상반기 근데 이제 찌라시이긴 합니다. 2023년 이번 상반기에 GPT-4 출시설 이런 찌라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서 인공지능 챗 GPT 오픈 AI 기업 가치가 37조 원 산정 이만큼 금액이 커요. 그래서 요 뉴스를 이제 금요일날 있던 건데 증권사 뉴스에는 붙여주진 않았죠. 그래도 요 뉴스 혹시 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솔트룩스가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챗GPT 수준 대화형 AI 서비스 루시아 내년 초에 좀 상용화 그래서 이게 작년 뉴스입니다. 즉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요 루시아라는 AI 서비스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챗GPT GPT 챗봇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초상용화 키워드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기다가 드론 DTLC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솔트룩스가 일단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중에 실질적으로 로봇 저 챗봇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루시아 기억을 해 두시고 상용화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I, C랩 이렇게 AI 관련 챗봇 관련 주들 그래서 요게 처음에 챗봇이라는 게 좀 와닿지는 않는데 최근에 뉴스들부터 해가지고 종목들 차트들도 좀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좀 눈을 두고는 있는 그런 챗봇 시리즈고 얘 같은 경우 금요일날 움직임도 좀 좋기는 했거든요. 거래대금도 좀 붙으면서 그래가지고 요거 묶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챗봇 시리즈들 자 그리고 네옴시티는 같지만 이제 아랍에미리트 인스파이어 그룹 이제 뭐 펀드 이렇게 투자하는 그룹에서 사우드 발라위 회장 한국에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월 8일. 그래가지고 이게 어제 있던 뉴스고
자, 아랍에미리트 12일 날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회장, 한국 12일. 자, 이런 키워드가 있고, 이렇게 오면은, 뭐, 물론, 이제 뭐, 인스파이어 KBS 코리아 출범, 이런 거 플러스 회장 취임식,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한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 일경원 이슈로 부각이 됐던 애들 있죠. 히림 한미글로벌 인디에프 유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인스파이어 저 회장 방문 때문에 같이 부각돼서 반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조금 관심을 더 엮어둘 것 같습니다. 같은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 네옴시티는 이제 연초 이렇게 상반기 중에 수주한테 수주 성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애들이 좀 저는 좀 더 밀렸으면 하는데, 일단은 같이 묶어두면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 12일.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뉴스가 큰 건 없는데, 한수원 사장 네덜란드 등에, 이제 이거는 단독 인터뷰입니다. 네덜란드 등의 맞춤형 원전 수주 제한. 그래서 폴란드와는 7월 예비조사 시작한다. 이번 연도죠. 그 다음에 체코는 9월까지, 두코바니 5호기 수정 입찰성,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특히 한수원 사장 직접적인 인터뷰였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뭐 물론 이제 상대 국가 일정에 따라 조금 맞춰가야 되긴 합니다. 대신에 큰 흐름에서 7월쯤에는 폴란드 예비조사, 그 퐁투누크 원전 그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코는 9월까지 이렇게 수정 입찰서 낸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원전 2기를 짓는 네덜란드는 신규 수주 대상으로 열심히 뛰어다닐 것. 지금 정권의 특성과 한수원 이렇게 해외 수주 원전 수주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사우디가 뭐 네옴시티에 발 맞춰가지고 또 이제 원전도 12조짜리 이제 건설하겠다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한수원에서 달려들 거예요. 그거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좀 큰 크기로 갖다가 발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원전은 결국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족, 인플레, 그거에 대해서 부각되는 대체 에너지 이런 느낌으로 갖다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전은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이것저것 좀 튀어나올 게 많다. 그래서 G2파워, 한신기계, 에너토크, BHI 등등. 에너토크는 10,000원 위에서 밀리지도 않네요. 그래가지고 저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도 올해 내내 좀 눈은 둬야 되고, 자, 메타버스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메타버스 키워드는 혹시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에서 로봇이랑 메타버스 인수합병, 이렇게 좀 인수합병이 아니라 좀 계속 투자처 뭐 신성장 동력으로 알아보고 있다라고 대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시장에서 뉴스를 붙이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 키워드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메타버스 쪽에서 나머지 애들이 좀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스펙 시리즈들이 좀 메타버스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삼성, 구글, 애플 이렇게 아이템 출시에 대해서 올해 좀 계속 계획이 돼 있고, 이런 메타버스 기기에 대해서 같이 묶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뭐 코로나 쪽도 보긴 봐야 되지만, 코로나 쪽은 저는 일단은 좀 화이자 요거 외에는 뭐 이제 의약품 요거 중심으로 볼 것 같고, 결국 메인으로 볼 거는 로봇, 메타, AI 챗봇,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뭐 정치 화이자, 문화 컨텐츠, 뭐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는 SM, 뭐 인수합병 그 키워드를 시장에서 부각시켜 주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 아랍에미리트 이슈 좀 일경원 뻥튀기이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인스파이어 뭐 그룹 회장 온다고 하니까 요렇게 뭐 요거는 네옴시티에도 엮여 있죠. 그 다음에 보복 소비, 오늘 이제 중국에서 그게 풀린다고 하니까 1월 8일 어제네요. 해외 이제 입국자들에 대해서 풀린다. 그래서 요렇게 좀 중심으로 나머지 키워드들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는 조금 어차피 지수에 대해서 볼 부분은 당일주의 계속 설명드렸던 거, 금투 매도세 줄어드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처럼 계속 매수를 해주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종목 섹터군에서는 반도체 섹터랑 2차전지 요거 두 개가 우리나라 지금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긴 한데 사실상 바이오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2차전지랑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대장격 성격을 갖고 있던 애들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어제 서울이 아니죠. 그 강화도 지진이 있긴 있었는데 서울까지 좀 여파가 있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잠깐 잠이 깼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살짝 좀 피곤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그런 지진 뭐 엄청 크진 않았지만 4.0 서울에서 좀 세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진 떨리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느낌, 뭐 지진 관련주가 있기는 한데 지진주는 이제 갭 뜨면 보통 주르륵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진이 지속적으로 왔다 어제 새벽에 울리고 뭐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터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성향이 그 위치가 포지션이 그래서 뭐 삼형행택, 동아지질 이런 애들이 좀 갭을 뜨긴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섹터는 갭 뜨고서 뭐 시가 거기서 오버슈팅 뭐 이 정도 노리는 거 아니면은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호가 엄청 얇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 볼 것 같고 요거 외에는 이제 스마트 싱스, 뭐 코맥스, 라운시큐어, 삼진 요 정도가 있기는 한데 자 그래도 요렇게 좀 메인으로 볼 것 같아요. 저는 메인으로 보면 이제 로봇, 그다음에 메타버스, 요거는 삼성 인수합병 키워드 붙여주나, 그 다음에 이제 챗봇, 그 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부터 해가지고 요번 주에 정치 이슈 이것저것 있고 화이자, 문화 컨텐츠, 아랍에미리트, 네옴시티 같이 엮여 있는 애들이죠.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